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김한나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중상고 1학년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제가 중상고의 핵심 유형과 어떤 식으로 단계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자면요. 저는 김한나 강사이고요. 중상고 1, 2학년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거주 경험이 길기 때문에 그런 어학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결국에는 수능 정시로 대학을 간 케이스여서 수능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다 챙겨줄 수 있는 강사이고요. 우리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능적인 베이스가 꼭 필요한 학교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중상고에서 내신을 대비하다 보면 수능적인 베이스가 키워지기도 하는 학교죠. 그래서 더 길게 봤을 때는 제가 중상고 1, 2학년 그리고 고3까지도 지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상고 1학년에서는 그리고 더 멀리 보자면 2학년에서는 고3까지 가서 그리고 또 수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가장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어떤 학교의 내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보통 수능형과 내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근데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능형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 수능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제 제목, 대입학, 빈칸 추론, 간접 쓰기, 순서를 배열하는 유형, 그리고 문장을 올바른 위치에 삽입하는 유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접쓰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수능형 어휘가 많이 나오면 수능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신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는 없는 영영일치나 추론, 그리고 어휘도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영풀이로 나오는 경우, 또는 어법이나 서술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때 저희가 내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중상고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요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간접쓰기 굉장히 중요했고요. 어휘가 기본적인 어휘 그리고 영영풀이 어휘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빈칸 추론도 중요하고 기본적인 어법도 사실 챙겨야 되는 게 중상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형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능형에 가깝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 공부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럼 중3 키 트렌드를 4가지로만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부교재의 변화예요. 거의 매해 부교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재들을 학교에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객관식의 문항수는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는 변별력이 있는 즉 1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킬러 서술형이었습니다. 변형률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운됐어요. 사실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변형률이 많이 낮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중산하면 어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휘가 킥이었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작년에 문항수와 범위를 좀 살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는 교과서 2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교재와 모의고사가 전부 다 합쳐서 이제 추가 지문이 30에서 40개의 지문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객관식 서술형 문항수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1년 동안 꾸준히 늘어난 게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는 객관식 34문항 그리고 서술형 5문항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상당히 객관식이 많은 편이고요. 서술형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80점이고 서술형이 항상 20점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 객관식이 많다는 거는 아이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서 풀어내는 게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중상고라는 학교는 사실은 가장 최대로 문항수가 많았을 때는 객관식 37문항에 서술형 5문항, 그래서 총 42문항까지도 나온 적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중력을 잘 유지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핵심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유형을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좋은 것은 초록색이 빈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이 아까 말씀드린 순서, 삽입 혹은 무관한 문장 등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근데 보시면 초록색과 이 보라색이 굉장히 압도적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특히나 바로 작년인 2024년에는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는 이 흐름을 보는 유형이 무려 16문항이 출제되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상고의 특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중상고는 빈칸도 결국 어휘 싸움입니다. 빈칸이 변형되는데 동반이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출제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 베이스가 탄탄해야지 이 빈칸을 잘 풀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쓰기가 어느 정도로 비중이 높으냐면 문항수만 봐서는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간접쓰기가 차지하고 있는 점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최대 36점까지,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간접쓰기로 이루어진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간접쓰기 유형이 굉장히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상고에서는 간접쓰기가 잡혀있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머님들이 사실 간접쓰기 유형을 우리 아이들이 왜 틀리지? 이미 알고 공부한 지문에 대해서 순서를 배열하고 문장을 하나 끼워 넣는 건데 왜 틀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소화하고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힘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되는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이거는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실제로 이번에 수업을 하면서 수업 내에서 흐름과 간접쓰기 유형은 무조건 만들고 잡고 하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압도적 비중의 간접쓰기 유형 확인하셨을 거고, 두 번째로는 어휘 변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법이 사실 간접쓰기나 빈칸에 비해서 그렇게 문항수가 많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이 어법이에요. 자, 근데 그래도 어법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 문항수가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최대 7문항까지도 작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코 비중이 적지 않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법도 사실 아주 까다롭거나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어법 유형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요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궁금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의 역사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2023년에는 정말 범위가 많았어요. 작년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치남고 중에서는 탑으로 범위가 가장 많지 않았나 싶고요. 변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최고 51%, 즉 반절 정도가 변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술형도 변형이 된 부분에서 출제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를 한 적이 없는 무범위 서술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작년은 여전히 범위가 많은 편이긴 했어요. 하지만 변형률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까? 일단은 영영풀이 유형이 서술형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게 좀 특이한데 단순 어휘에서 동반이어를 활용한 변형이 아니라 독해적으로 지문의 맥락을 읽어내서 이 지문, 이 맥락에서는 이 두 가지의 표현이 같은 의미구나 라는 대용 표현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결국 이거는 수능 독해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한번 정말 내신과 수능 공부를 같이 끌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5년에는 어떨까? 기본적인 중상고의 트렌드는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중상고가 몇 년째 좀 더 수능에 도움이 되는 시험으로 이제 그 방향성이 설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독해 중요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흐름 학습해야 되고요. 어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어휘력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유리한 시험일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기본적인 어법력도 갖추고 있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렌드가 제가 고1, 2 연속 담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고2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고2가 됐을 때 스타일이 크게 바뀌는 학교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4는 그렇지 않고요. 고1 때 하는 공부가 결국 고2로 확실하게 이어지고 고1 때 얼마나 탄탄하고 제대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고2 때의 결과가 분명 달라질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기출 빠르게 보여드릴 건데요. 대용 표현 위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빈칸 유형에서는요. 자, 원래 표현과 이 변형된 표현을 보시면
엄밀히 말하자면 동의어나 반의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맥락에서 같은 의미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no better than chance, 우연과 다를 게 없다는 말이 quite unreliable,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우연이면은 언제 확실히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unreliable 이라는 표현으로 변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no longer break up, 더 이상 헤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stay ganged up, 계속해서 같이 한데 모여있다라는 표현으로 나왔고요. 사실 ganged up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우리 아이들 모를 수 있습니다. common sense has prevailed. 그래서 상식이 우세했다라는 표현인데 밑에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조정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지문에서 말하는 그 상식이 조정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나왔죠. 그 다음에 inexplicable이라는 단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렵죠? 우리 아이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가 킥인 것까지 보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을 사실 영작이나 이런 어법 오류 서술형은 상당히 무난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학습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사실 영작이 약간씩 변형되기도 하지만 크게 무리 없이 잘 풀어냈고요. 그 다음에 어법 오류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연습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베이스가 조금 약한 친구들도 어법 오류는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게 어떤 유형이냐면 이 요약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암기로 핸들링이 되지 않죠. 글을 읽고 요약문을 읽고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독해적으로 파악해서 조건에 맞춰서 A, B를 채워 넣어야 하는데요. A, B에 들어가는 어휘 자체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superficial이나 두 번 옆에 보이시는 B의 prerequisite 이런 단어들은 상당히 고난도 어휘인데 이런 것들을 쓰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에 비중이 높아졌던 영영풀이 어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연습을 해서 풀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 어휘를 찾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거지 사실 영영풀이를 외우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게다가 어형 변화가 되어서 출제되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문에서는 indicating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indicator라는 명사로 쓸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지문에서 interpretation이라는 명사가 interpret라는 동사로 출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2024년이고요. 제가 2023년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기출문제를 가져와 봤는데 요거는 뭘 봐주시면 되냐면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록색 박스 쳐둔 부분이 전부 다 변형된 부분이고요. 변형된 부분에서 빈칸 출제됐다는 게 보이시죠? 자, 마찬가지로 변형된 부분에서 서술형 출제되었고요. 옆에 변형된 부분에서 어휘 출제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언제 다시 어려워질지 몰라요. 사실은 2022년은 비교적 좀 무난했고요. 2023년이 굉장히 어렵고 작년은 좀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학교여서 올해도 가장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미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기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빌드업, 그 다음에 최종적 단계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요. 지문 내 어휘 뜻부터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글을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구문 독해, 즉 해석하고 내용 파악하는 연습, 그리고 압도적 비중을 자랑하는 간접 쓰기를 풀어내기 위한 흐름 숙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주제 파악도 해야겠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달달달 아무 생각 없이 암기를 해두면 그 글의 주제도 모르고요. 단어의 뜻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 없는 학습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 학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빌드업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동반이어를 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베이직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잡혔다 하면 빌드업으로 넘어가겠죠. 핵심 객관식 유형 연습할 거고요. 서술형 중에서도 학교 스타일의 서술형 중에서도 조금은 기반이 부족하더라도 풀어낼 수 있는 영영풀이 연습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단계에서는요. 난 정말 최상위권 목표다 한다면 실전 연습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형 서술형에 대비하는 연습까지도 들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학습을 하고 중3에 꼭꼭 필요한 학습을 하면서 수능 공부까지도 같이 끌고 와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중상고 학생들의 후기는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자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중4는 중3 맞춤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내신인데 그 학교의 스타일을 고려한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3 같은 경우에 이 내신 프로시저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는 필기본으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동반이어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특히나 중3이기 때문에 동반이어에 더 신경을 써서 많은 단어를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좀 들고 다니면서 학습하기 편하게 이렇게 소책자도 나가게 됩니다. 그 안에 내용물은 어휘 리스트가 있어요. 동반이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빈칸을 암기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가 있고요.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요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3 마스터키 즉 중3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자료예요. 이거는 그때그때 나간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주 작은 이제 중철 자료로 나가게 되는 거였고요. 여기를 보시면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중3에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필요하죠? 순서 삽입 유형 필요하고요. 어휘 필요하고요. 영작 필요하고 요약 필요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영영풀이 연습까지도 시킬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저게 바로 중3고의 핵심 패키지 그리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중3고 맞춤 수업을 중3고 맞춤 자료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신경 써서 지도를 할 플랜을 지금부터 저희는 세우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